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오늘 회의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많이 못할 것 같아요. 한 15분 만에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다른 또 대학교 강의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짧게 좀 최대한 좀 압축해서 할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LG엔솔이 미국 리비안에 이제 공급하는 게 있고, 또 알테오젠이 큰 계약을 또 하나 따냈다고 합니다. 다이치상교 N02라고 하는데 요거 3억 달러 딜이 있었고, 그리고 카페24 네이버도 좋은 실적 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어제 실적 중에 넷마블, 삼성증권, 진에어도 비교적 좀 괜찮은 실적을 냈고, 또 항공, 뭐 새로운 트럼프 시대, 인그루드의 펌텍코리아, 그리고 카페24, 현대백화점, 금호석유, 원익IPS, CS도 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그 다우는 보합인데 나스닥 많이 올랐고요. FMC는 그냥 25bp 금리 인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릴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신경 안 쓰고 그게 보시면 되겠고, 피해주인 TSMC와 애플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승에 성공했고, 왜 이렇게 한국은 못 갈까요? 좀 답답합니다. 공화당이 어쨌든 모든 걸 가져가는 레드웨이브 가능성도 높아졌고, 비싸지만 여전히 잘 가고 있고, 테슬라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비트코인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뭐 아무래도 수혜죠. 그래서 암호화폐 찬성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261명, 반대가 116명이니까 국회 구성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FMC 금리 인하 했고요. 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 늦어질 거라고 하지만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좀 12월에도 인하할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2.9% 정도 올랐고, 중국 관련주도 올랐고, 애플, 메타 올랐지만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행이죠. 미국 금리가 고점에 좀 꺾여서 뭐 은행주가 좀 빠진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한 2% 정도 올랐고, 반도체는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 미국 리비안에,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좋았었어요. 이 4690이 아니라 469, 좀 더 큰 거죠. 그 배터리를 이제 공급한다고 합니다. 리비안에. 그리고 카페24, 네이버, 넷마블. 근데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중에 이제 네이버 좋았고, 어제 카페24도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 정도로만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컴퓨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좁습니다, 컴퓨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더 제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죄송한 게 제가 좀 숨도 차고 지금 급해가지고, 맘만 급해가지고. 근데 방송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15분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빈약하더라도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항공주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피크아웃 아니고요. 실적들 좋아요. 예. 그래서 또 중국 이제 비자도 해제가 됐고, 네. 트럼프 2기 때 또 항공업 쪽 좋을 것 같다. 미국 갈등하면 미중 직항 노선 우리나라 환승 수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이 독보적으로 좋죠. 보셔도 많이 회복됐고, 새로운 트럼프 시대 어제 조선주가 급등했는데 계속해서 조선업종 좀 이제 여기에 군함 사업까지 붙게 되니까, 다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은 있더라도 좀 너무 급하게 오르면 또 빠지거든요. 군함은 좀 시간 걸려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군함 이슈로 주가가 좀 급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밀렸고, 인그루드램은 주가 워낙 빠졌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던 게 과거 1, 2 고객사가 판매가 좀 부진해가지고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완화되고 지금은 신규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국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 걸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화장품 ODM에서 그 한국이나 미국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들을 선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그루드랩. 그래서 좀 인그루드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트럼프 당선이 좀 수혜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PER도 낮고 3분기 실적은 바닥인데 본격 개선은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그건 조금 염두에 두세요. 4분기부터 개선은 되는데 속도는 이제 내년 가야 좀 올라간다. 펌텍코리아는 여전히 뭐 좋은 실적들 꾸준히 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히트 제품에 펌텍코리아의 그 화장품 용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좀 단점은 해외 고객사 수주가 좀 약했대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만회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 제품을 쓴 화장품 용기들이 히트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본다면 뭐 꾸준히 성장할 것 같고요. 이은택 연구원님은 이제 KB증권에 금리 인하 내년 봄까지 안 멈춘대요. 지금 미국은 물가가 안정화돼 있고 고용보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가 대비하면 지금 금리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럼 계속 낮출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FOMC마다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어쨌든 호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정신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신경 안 쓰겠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트럼프 신경 안 쓴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긍정적이죠. 트럼프 2.0 중에 인물 중에 로버트 라이트 하위저가 재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중국의 강경파고요. 예, 관세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계적 관세 통한 이런 걸 이제 선호하니까 좀 우리 입장에서 좋진 않죠. 관세 부과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염두를 해도 될 거예요. 그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 사람 누군가 쓴 책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후보예요. 근데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네. 트럼프 2.0에서 이제 하나증권 자료인데 미국 우선주의죠. 보편 관세 도입할 거고 대중국 60% 관세 부과할 거고 법인세이나 재정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 거니까. 근데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 대통령 정치의 주도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 탈세계화로는 방산. 전 세계가 막 전쟁을 많이 하죠. 리쇼링. 미국에 공장 짓는 거.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 조선 원전 전력기기. 규제 완화. AI는 뭐 시대적 산물이죠.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기조는 간다. 해리스가 된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런 게 주도 산업이니까 저런 것들을 좀 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한국은 좀 부정적이죠 사실. 수출 경기.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눌려 있지만 어쨌든 내년 2월에 정책 발표할 때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카페24는 이번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3분기 거래액 성장률이 10.5% 나왔고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 4.1%를 2배 이상이나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매출이 아직 안 잡혔거든요. 근데도 성장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저도 좀 깜짝 놀랐고 25년 거래액 성장률은 21%로 가속화될 거다. 올해 11%니까. 근데 여기에 유튜브 쇼핑이 약한데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이제 쇼 콘텐츠 보면 밑에 이제 쇼핑몰 막 이런 것도 연결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업체죠. 유튜브 내에서 이제 직접 결제까지 가능하게 업데이트 하게 되면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계속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최근에 이슈가 없고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서 급락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좋은 실적 냈고 3분기 실적 우려 기우였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현대백화점은 실적 좀 아쉽습니다. 아직은 백화점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그 안 좋았던 지누스가 턴어라운드 됐어요. 그 매트리스. 그래서 좀 장단점은 있었고 핵심은 밸류업 한대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공시도 냈고 그래서 배당도 뭐 앞으로 400억 정도 이제
상회할 거로 좀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면에서 그 현대백화점도 지금은 거의 최악 지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과도한 저평가로 보시면 되겠고, 금호석은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좋은 업황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 추정에는 못 미쳤습니다. 경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좋을 걸로 보는 의견들이 많아서 내년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당분간 참 금호석이 주가 오르기 힘드네요, 진짜. 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중국산 장갑에 대한 관세부가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내년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모멘텀은 좀 떨어져 있다. 실적은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고, 원익 IPS는 실적은 좋았는데 일회성 때문에 좀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 수주가 잘 안 되겠죠. 이제 삼성이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돼서 밸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그 내년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 빠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하단에 있으니까, 근데 삼성이 좋아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익 IPS는 결국 삼성이 어떻게든 살아나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회복 시 같이 갈 수 있다. CS 윈드는 이제 지속성에 대한 고민인데 3분기는 큰 폭의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자회사 발트라고 이 모노파일, 예, 이 해상풍력 밑에 지지대, 예, 그거 이제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과거 손실분이 이익으로 잡히면서 엄청난 이익을 냈어요. 근데 이것도 일회성이죠. 예, 그래서 걱정하는 게 수주가 좀 부진해가지고 좀 수주 공백 상태가 좀 있게 되면 내년 실적이 꺾일 거래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26년엔 좋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수주 몇 개 받은 건 있거든요. 예, 되게 좋은 수주 받았는데, 또 한 가지가 트럼프가 해상풍력을 되게 싫어합니다. 당선 첫날 해상풍력 프로젝트들 취소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섭죠. 그래서 조금 좋은 실적은 맞지만 CS윈드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좀 불투명, 25년도, 그래서 좀 시간 걸리고, 트럼프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힘든 그런 구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T엔진은 정말 좋은 실적, 좋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그때 8만 원일 때가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득하죠. 예. 근데 어쨌든 향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회사에서 발표한 겁니다. 향후 4년 동안 3.7조를 돌려주겠대요. 예.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매년 6.7% 정도의 주주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배당 포함해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소가 해서 최대 8.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적으로 올랐지만 적립식 투자하기엔 되게 어울리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정말 아주 초스피드로 이렇게 좀 빨리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내부자 매수는 또 없었네요. 예. 공시 있습니다. 공시는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 지분 인수에, 제노코가 우주항공, 인공위성 탑재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인수해버렸어요. 지분을 일부. 그래서 아마 항공전자부품 예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랑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이런 기업들을 인수합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를, 한화시스템이 예전에 세트레가 인수했죠. 그런 것처럼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 수주 받았고, CS윈드가 이렇게 좋은 수주 냈는데, 예, 참 아쉽죠. 예, 주가는 그러질 못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두 개의 어제 공시가 있었고, 현대백화점은 주식 소각 결정했고, 한국타이어랑 레인은 그 자산운용사에서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레인은 두 군데서 이렇게 지분 매수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정말 시장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빠져버렸네요. 지금 이제 2시 50분이라 제가 지금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면 한국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인지 정말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좀 약한 흐름이고, 삼성전자부터 지금 많이 이렇게 또 고려아연 빠지고, 고려아연 빠질 때 장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좋은 실적 내면 뭐합니까?
안 가고 정말 크래프톤도 좋은 실적 내는데 빠지고. 근데 KTNG는 주주환원 정책이 예상보다 좋으니까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오늘 달라졌던 부분이고, 그래도 LG엔솔이 좀 살아났고, 예, 좀 이런 2차 전지가 좀 회복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그 아까 다이이치 산교 있죠, 일본의 에노트만, 우리 에노트 배웠죠, ADC. 예, 그 관련해서 한번 그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에 이제 기술 수출한다는 그 뉴스가 뜨면서, 그래서 코스닥은 좋습니다. 1등이 저렇게 올라가니 좋지만 어쨌든 오늘 클래시스라든가 반도체 소보정, 동진도 좋은 실적 냈는데 왜 실적 좋은데 빠지죠? 원익이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네요. 그래서 오늘도 좀 장 보면 답답합니다. 일부 정말 잘 가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예, 우리나라 시장은 참 그러질 못해서 역시 또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뭐 2차 전지 일부 아까 그 LG엔솔이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서 좀 좋았고, 예, 통신 장비나 여행 이쪽이 좋았지만 반대로 인터넷, 네이버가 왜 빠지는지, 카카오는 또 왜 빠지나요? 네이버는 좋은 실적에도 유통주들도 좀 안 좋고, BJF도 좋은 실적 냈거든요. 근데도 좀 주가 빠지고, 통신주도 오늘 좀 빠지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늘 좀 좋지 않습니다. 금호석유도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 기대를 못 미쳤어요. 롯데케미칼도.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이게 보고 있으면 우울한, 예, 그런 흐름이 오늘도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언제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잘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제가 헬스케어를 못해요. 그게 좀 자료를 다 못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함께 배우기는 그거 올라갑니다. 이 트럼프 2.0. 그래서 그거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2.0에 좀 주목할 만한 뭐 ETF라든가 이런 거 좀 소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급하게 끝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